must가 의무뿐만 아니라 문장에 따라서 강한 추측의 의미도 있어요. can be 그러면요, 뭐뭐 할 수 있어. 가장 강력한 추측, 뭐뭐임에 틀림없어. 오늘 배운 must be. 18강 조동사 must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ust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죠.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표현인데요. 의무 중에서도 가장 강한 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게 must가 의무뿐만 아니라 문장에 따라서 강한 추측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ust의 위치는 마찬가지겠죠? 주어, 동사 사이에 must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 단수 복수에 영향 받지 않고요. must 다음에는 동사 원형 쓴다. 조동사의 위치 눈으로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일단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갖고 must 조동사 문장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I'm crazy. 자, 예문이 좀 그런데 I'm crazy. 나는 미쳤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나 미쳤어. 이건 정신적으로 미쳤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 I'm crazy 그러면 뜻이 많습니다. 이 정신적으로 미쳤다라는 뜻뿐만이 아니라요. 그거보다 오히려 뭐에 완전히 반했다, 뭐에 열광하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I'm crazy. 나 미쳤네. 여기다 must를 넣어볼게요. I must be crazy. 이렇게 바뀌죠? I must be crazy. 그러면 강한 의무라 그랬으니까 해석을 해보세요. 나는 미쳐야 한다. 어색하죠? 그래서 이럴 때 의무로 먼저 해석을 하고 어색한 경우에는 이게 강한 추측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I must be crazy. 나 미친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 좀 웃긴데, 나 미친 게 틀림없나 봐. 웬일이야? 이런 의미예요. 중요한 건 뭐다? must가 무조건 의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무로 해석을 하시고 어색하면 바로 강한 추측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강한 추측일 때는 뭐뭐임에 틀림없어. 거의 한 90% 확률로 뭐뭐임에 틀림없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에 따라 다르니까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해 두셔야 돼요. 자, 문장 하나만 더 볼게요. We're careful. 우리는 조심하고 있어. 이런 의미죠. 여기에 must를 넣어볼게요. We must be. 그렇죠. We must be careful. 우리는 조심해야 해. 문장 자연스럽죠? 이건 강한 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You're hungry. 너는 배가 고프구나. 이런 의미예요. must를 넣어볼게요. You must be hungry. 너는 배가 고파야 해. 그쵸? 좀 어색하죠? 이럴 때는 강한 추측으로 바로 해석을 돌리는 거예요. 너 배고픈 것이 틀림없구나. 이게 좀 더 자연스럽죠? 문장마다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먼저 의무로 해석을 해보시고, 강한 의무로 해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색하면 강한 추측이 아닐까, 뭐뭐임에 틀림없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동사가 나오는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I stay here. 난 여기 머물러. 이런 뜻이죠. 늘 머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다 must를 넣어볼게요. I must stay here. 나는 여기 머물러야 해. 강한 의무. 자연스럽죠. 이걸 만약에 추측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난 여기 머물고 있는 게 틀림없어. 이상하잖아. 그쵸? 3인칭 단수를 한번 넣어볼까요? He makes money. He makes money. 그는 돈을 번다라는 뜻이에요. make money 그럼 돈을 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다 must를 넣어볼게요. He must make money. 그는 돈을 벌어야 해. 깔끔하죠? 그냥 의무, 강한 의무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장 볼게요. She pays her rent. pay, 지불하다. rent, 임대료예요. 그녀는 임대료를 지불한다. 여기다 must를 넣어볼게요. She must pay her rent. 그녀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must 다음에 일반 동사가 나올 경우는 의무로 해석이 되는 경우는 많은데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측인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표현. They like my blood.
그들은 내 피를 좋아한다. 자, 이건 좀 문장이 무서운데 They가 아마 그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 같진 않고 뭐 모기나 어떤 벌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must를 넣어보세요. They must like my blood. 그것들은 내 피를 좋아해야 해. 어색하죠? 어색하죠? 이럴 때는 강한 추측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유, 얘네들 내 피 좋아하나 봐.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강한 추측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must는요, 우선 첫 번째 문장이 나오면 강한 의무로 먼저 해석을 해 주시고, 앞만 봐도 좀 어색하다. 그러면 뭐뭐임에 틀림없어 강한 추측으로 해석을 해 본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의무와 추측 두 개의 뜻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우리가 이제 몇 개의 조동사들을 공부를 했는데요. 조동사 중에서는 비동사와 연결해서 추측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조동사 플러스 비동사, 즉 추측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낮은 단계의 추측, 그냥 가능성만 있는 거, can 조동사가 있겠죠. 그래서 can be 그러면요, 뭐뭐 할 수 있어. 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뭐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추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He is helpful. He is helpful. 그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다 can을 넣어볼게요. He can be helpful. 바뀌죠? can be helpful.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도움이 될 수 있어. 아직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미래 언젠가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간은 열려둔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아요. can be 추측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단계 조금 높은 확률의 추측을 보도록 할게요. might를 넣어볼게요. might be. 어쩌면 뭐뭐가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He's helpful에다가 might를 넣어볼게요. He might be helpful. 어쩌면 그 사람 도움될지도 몰라. 그쵸? 반을 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might 대신에 may를 넣어볼게요. maybe 비동사와 함께 넣어서 추측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He may be helpful. 그는 도움될지 몰라. 51% 이상의 확률. 따라오셨죠? 예, 추측의 개념입니다.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추측, 뭐뭐임에 틀림없어. 뭐가 있다고요? 오늘 배운 must be. must를 넣어볼게요. He must be helpful. 그 사람 도움되는 게 틀림없어. 확실해. 90% 이상. 구별되셨죠? 조동사 중에 이렇게 비동사와 써서 추측을 의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처럼 can be, might be, may be, must be 비슷한 의미끼리 정리를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활용하는 데서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